외모 지상주의는 우리 인류와 함께 해왔습니다. 만약 AI가 가짜로 매력적인 얼굴을 만들어낸다면 인간의 외모 지상주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미 AI는 매력적인 가짜 얼굴을 찾아내고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만들어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른미래연구소 임철웅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준비한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오프닝에서 좀 다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어떤 건가요? 이 가짜 얼굴을 만들어낸다. 매력적인 가짜 얼굴. 네. 간단하게 뭐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GAN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인데 GAN이에요. 이게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라고 해서 그러니까 Generative 한다는 건 막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얼굴을 막 이제 AI가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드버서리얼은 이제 뭔가 좀 적대적인 막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가짜 같으면 다시 이제 AI가 이거를 판단해서 이렇게 퇴짜를 넣는 거죠. 그러면 퇴짜를 맞은 가짜 얼굴 사진은 진짜 사진과 다시 합성을 해요. 좀 더 사실감 있게, 더 진짜 얼굴에 가깝게. 그러면 다시 이거를 다시 퇴짜를 놓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점점 더 진짜 같은 얼굴이 만들어져서 나중에는 구분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얼굴 합성하는 거죠. 약간 듣다 보니까 약간 회사 생활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야, 이거 다시 해와. 야, 다시 해와. 겁나. 네, 좀 낮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우리는 또 선임이 돼가잖아요. 조금 좋게 표현하면 도자기를 만드는. 깨고 그렇죠, 깨고. 이건 아니야. 장인 정신으로. 네, AI의 혼을 담아서. 그렇군요. 정말 진짜 같은 가짜 얼굴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정말 존경해야겠네요, 우리 AI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GAN AI 시스템이 있는 거고요. 이걸로 매력적인 가짜 얼굴을 만들었다는 거는 연예인 사진 20만 장을 훈련을 시켰대요. 맞네요. 근데 뭐 대부분 연예인들이 이제 좀 뭐 외모가 출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남 미녀 사진만으로 학습을 한 AI가 이제 이 사진들을 합성해서 가짜 얼굴을 막 만들어낸 거죠. 네. 다시 여기에 이제 참가자들이 이 EGG라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실험할 때 그 뇌파 읽어내는 그 실험 시스템 있잖아요. 전극을 막 꽂고 EGG를 연결해가지고 이제 AI가 보여주는 사진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약간 쉽게 말하면 그거죠.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가 아니라고 해도 네 몸은 반응하고 있어.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네. 매력적인 사진을 보면 뇌파가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이 AI가 이 뇌파를 탐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얼굴에 뇌파 반응을 보이는구나라는 데이터를 다시 수집해서 그 사람이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얼굴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사람들에게 만들어진 가짜 얼굴로 쫙 깔아놓고 이게 사람들,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일종의 가짜 얼굴에 대한 점수가 나왔겠네요. 이건 이제 특정 사람, 그 실험 참가자가 느끼기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얼굴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보편적인 미남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최상의 미남 미녀를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이상형을 조합해 주는 거죠. 그것만 딱 쓰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라인 게임 할 때도, 그러니까 게임 할 때도 되게 시간 많이 걸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캐릭터 만드는 거예요. 진짜 게임 고수들은 캐릭터 만드는데 2시간 걸립니다. 자기 캐릭터를 진짜 신중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그 캐릭터랑 평생 함께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는 그걸 딱 쓰고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가장 매력적인 얼굴로 딱 조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얼굴이 막 자동적으로 막 바뀌는 거죠. 내가 그냥 보고만 있으면 내가 뇌파가 가장 반짝일 때 그게 딱 멈추고 이게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아씨 아닌 것 같은데 믿어야지 뭐. 근데 아까 소장님께서 이제 보편적인 그런 가장 예쁜 뭐 가장 좋은 외모를 AI가 만들 수 있느냐 물어보셨는데 우리가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외모들은 사실 다 어느 정도 비슷해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지 않다고 그래요. 좀 개그맨이 했던 말 같은데 니는 다 닮았어요. 못생긴 사람이 가지각색이지. 말 함부로 하시네. 네, 저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이런 말 하면 어쨌든 굉장히 많이 비판을 저는 받는. 자유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네. 어쨌든 이제 좀 약간 우리가 좀 매력적으로 느끼는 외모가 어느 정도 좀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런 요소들 때문에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의 이제 그런 연구를 많이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게 이제 미의 기준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AI가 판단을 해주고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개개인이 가장 선호하는 외모를 만들어 주기 시작하면 정말로 보편적인 미의 기준도 생겨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미의 기준이 아니라 미의 기준을 충족하는 100점짜리 외모가 생겨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오늘은 바로 이게 우리 미래에 미칠 영향, 왜냐면 이게 이미 벌써 우리랑 너무 가까이 와 있는 현실이니까 네. 미래에 미칠 영향을 좀 생각해 보려고 여러 가지 파트별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데이팅 앱에서 자신의 프로필 사진에 가짜 얼굴을 도용할 가능성. 아주 예전에는 이런 걸 도용했을 때 다른 사진을 도용했는데 못 찾았거든요. 왜냐면 찾을 기술이 없어서. 최근에는 이미지를 그냥 구글에 넣어보면 바로 나와요. 비슷한 면에서 네. 사진 검색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 내가 이거를 합성해서 만들어냈다, 안 나오는 거지. 근데 이런 거를 데이팅 앱에서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피싱, 로맨스 피싱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인스타나 이런 거 DM 같은 거 보내고 모르세요? 돈 많이 안 잃어보셨구나. 사랑한다 소리 들으면 돈 보내주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나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혹은 외국 어디 살고 있는데 막 이렇게 문자 주고받다가 널 너무 사랑한다, 한국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 돈이 되게 많은데 이 돈을 예치할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돈을 받아요. 네. 그렇게 해서 사랑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숨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사진을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게. 근데 이제는 그게 검증이 됐었는데 이게 나오면 다시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그거 되게 유행을 많이 했었던 거예요. 자산을 잘 보존하고 계시는군요. 네, 아직까지 저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 찾아다니면서 한다고 안 하던데? 인스타를 안 하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나름 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함정을 팠네요, 제가 스스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팅 앱에서도 서로가 신뢰하기가 되게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이게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실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포토샵도 하고 이러는데. 네. 이제는 아예 다른 존재로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만나려고 애초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사진 보고 이렇게 오고 가는 대화를 그냥 즐기다가 네. 그냥 시간 때우고 그냥 안 만나면 그만인 인간 심심이를 만나는. 네. 내가 아름다우면 남자든 여자든 상대가 굉장히 나에게 호감을 드러내고 나의 말을 막 들어주고 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인터넷 세계의 신뢰도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떨어질 텐데요. 예를 들면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인지 모르면 믿을 수 없겠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SNS나 데이팅 앱 같은 데서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 프로필 사진 같은 거 보면 사실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진짜 얼굴이라고 해도 필터 깔고 포토샵 하고 이러고 나면은 우리가 그런 정도로 어느 정도 용인을 한단 말이죠. 그냥 이거를 가상현실로서 즐기면 가짜 얼굴도 어느 순간 용인이 되지 않을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대화인 것이지 주고받는 대화 얼마나 잘 통하냐 이런 것일 것이지 프로필은 그냥 자기가 그냥 상상하는 이미지? 그런 정도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좀 생각해보니까 혹시 인스타에도 포토샵 많이 하시나요? 제가 많이 하고 싶지만 포토샵 기술이 없어서 네. 그게 문제네. 인스타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포토샵을 해. 거기에서는 이제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 팔로워가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네. 인스타에 최근에 막 난리 났던 것 중에 실물이 완전 인스타가 너무 달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실물을 우연하게 보게 되고 막 욕을 받고 막 소송 걸겠다고 하는 사람까지. 왜냐면 그 인스타의 사진을 보고 막 선물을 보냈으니까 사기당했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예전에 모래시계 이런 드라마 시청률 50% 막 나오는 그런 드라마에서 악역은 시골을 못 갔어. 혼자 어디 가지를 못했어. 돌 맞을까봐. 진짜. 저희 어머님 세대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는 드라마 속의 악역은 진짜 악당인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드라마 속에 이 사람이 악당 역을 하면 연기 잘한다 박수 쳐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스타 속에 이 사람들이 얼굴을 보정을 했을 때 사기꾼이라고 욕하지만 미래에는 성실하고 포샵 잘하네. 이미 사기꾼이라고 욕하지 않아요. 그런가요? 유명한 그런 그 인스타그래머 영향력 있는 인스타그래머 중에 패셔니나 뷰티 쪽에 있는 활동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완벽한 이미지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요를 누르지 오히려 인간적인 모습 실제와 가까운 모습을 하면 더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나도 이미 옛날 사람이 된 걸지도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보여지는 것이 거짓인 걸 알지만 그 거짓을 인정하는 거죠. 거짓을 인정하고 거짓을 존중하는 일종의 프로레슬링 같은 거죠. 프로레슬링이 짜고 치는 거지만 그 안에서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짜고 치는 거였군요.
아, 그러면 진짜로 그 사람들이 싸우고 막 그런 줄 알았어요? 서로 험악하고? 아니, 사이들 다 좋고, 다 일종의 쇼죠. 프로레슬링이 가짜인 걸 알고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었어요. 우리나라 프로레슬링이 뜨지 못한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실제로 프로레슬링은 애초부터 가짜고 그걸 즐기는 거잖아요. 저는 가짜라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진실이라서. 실제 그게 실제로 죽어요. 실제로 시합마다 죽지. 나보다 더 옛날 사람이야. 나한테 인스타라고 모르겠지만 이거 우리 어머니 세대야 지금. 아니 나는 가짜라고 욕하지 않는다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전히 그 외국의 프로레슬링을 즐겨 보신대요. 그러니까 외국도 다 가짜인 거죠?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그렇구나. 이거 여기서 이런 얘기가 오갈 줄 몰랐는데 시청자도 깜짝 놀랐을걸? 그걸 몰랐다고? 막 이러면서. 프로레슬러를 욕한 실제 격투가 선수들이 많았어요. 전 가짜다. 네. 근데 실제로 시합을 해보니까 프로레슬러가 더 센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프로레슬링 하다가 격투기로 와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가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인스타나 이런 데서 가짜 얼굴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닌 거지. 어마어마한 성실함과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당연하죠. 뭐 배경부터 시작해서 이런 배경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네. 우리는 컨텐츠로 승부하잖아. 컨텐츠로. 이 매력적인 얼굴 나오는 AI와 매력적인 배경 나오면 우리는 끝나는 거야. 근데 이제 가짜 이제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 유튜브 업계도 방금 말한 대로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거죠. 지금 의외로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게 그 미남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컨텐츠가 없어도 성공해. 근데 미래가 되면 컨텐츠가 없는 미남 미녀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AI가 자동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그냥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미남이 나와가지고 혹은 미녀가 나와서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죠. 원하는 정보를 보여줄 수도 있고, 네. 내가 시키는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네. 근데 이거는 아프리카지, 실은. 아프리카에서 별풍선을 주는 행위. 그리고 이제 시청자들이 미션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해달라고 하면 그걸 이제 별풍선 많이 주시는 분들의 미션은 꼭 빡빡 수행하는 이제 그런 문화가 네네. 있다고 해요. 저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하지만 아무도 시키지 않는다. 이제 그런 분들의 수입이 확 줄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팬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살아남겠지만, 네. 그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은 지금 나오는 이런 매력적인 AI와 경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기술을 가진 남성들이 어떻게 보면 그 방금 말했던 여성들보다 남자 고객을 더 잘 홀릴 거예요. 여자의 마음 여자가 알고 남자의 마음 남자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는 실은 남자의 생각을 가진 매력적인 여자의 외모를 가진 사람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가짜 얼굴을 자기 반대성의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의 그 뭐랄까요, 그 부끄러움만 내려놓으면 이 외모가 똑같이 매력적이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지호님보다 남자를 더 잘 꼬신다는 얘기예요. 뭘 해야 알지는 않는 거니까. 물론 지금 이 외모를 가지고 생각하면 되게 역겹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내가 더 남자를 더 잘 꼬신다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해야 뭐가 되는지 아니까. 역으로도 마찬가지죠.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는 여자를 잘하는 그 사람이 가장 매력적인 생각은. 그렇게 따지면 매력적인 이성의 수요는 더 줄어들 거예요. 오히려 남자를 유혹하는 예를 들어서 그 여성들의 시장은 남자 기술자가 장악하는 거지. 기술자? 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성들을 타겟팅하는 그 시장도 마찬가지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쪽은 성실함과 컨텐츠 가진 사람이 짱이다. 학교도 굉장히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교가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했냐면, 지금 초등학생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학교를 나간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되면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일주일에 이틀을 학교 가면 담임 선생님 만나고 뭐 주요 과목들 이렇게 선생님 만나겠죠. 네. 근데 나머지 비대면 수업하는 과목들은 애들이 다 그 집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은 그 아이가 생각하는 가장 매력적인 얼굴의 선생님이 나와서 가르쳐 주는 거죠. 괜찮겠는데요? 네. 그러면 아이들 학업 그 성취도가 확 올라가죠. 여러분들도 경험 있으실 거예요. 학창 시절에 좋아했던 선생님의 과목은 확 올라갔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아이의 성적을 올려준다 그러면 그걸 선호하겠죠. 그럼 일주일에 학교를 가지 않는 3일은, 그러니까 학교에 선생님 배치도 10명의 선생님이 가고 있었다면 지금은 한 2명만 두고, 그리고 나머지는 학교끼리 그 강사를 공유하는 거지. 비대면 온라인 강사를. 그리고 얼굴만 그 아이가 선호하는 얼굴로 다 개별화 시켜주는 거고. 접속할 때 선생님 얼굴 외모를 선택하는 거지. 선택도 안 해도 돼. 아이의 눈 깜빡이나 이런 것도 알아서 골라줘. 맞아요.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가능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는 이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선생님 잘 보이려고. 네. 그 말투까지도 그 아이가 원하는 걸 해주니까. 이걸로 학교보다는 이거 민간 쪽에서 더 먼저 나올 것 같긴 하네요. 아이들 뭐 이런 학습지가 이런 쪽으로 변화하면 부모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학습지 밀리잖아요, 맨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컴퓨터 안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나와서 막 그렇게 말하면 그쵸. 학습지가 왜 밀리겠어. 밀릴 수가 없는 거죠. 이거 괜찮은데 이거? 이건 사업 아이템인데? 그리고 또 생각을 좀 해본 게 영화나 드라마 쪽은 어떻게 좀 변할까요? 우리 예전에 영화 아바타 있었잖아요. 네네네. 네, 거기에서 보면 실제로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데 캐릭터만 이제 씌우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연기를 하는 배우가 따로 있고, 왜냐면 가짜 얼굴이 막 표정 같은 건 다 못 만들어낼 테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짜 얼굴을 이제 그 배우의 표정에 맞게 이렇게 매치시키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외모가 되지 않아도 연기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외모보다는 연기력이 더 중요한 덕목이 되겠죠, 배우에게. 헐리우드에서 이런 걸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반지의 제왕의 골룸, 혹성 탈출의 원숭이, 시저 다 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다 같은 네. 사람이 이제 몸으로 연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몸 연기의 달인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얼굴 연기의 달인도 나오겠죠. 그렇죠. 이제 네. 그러면서 그 사람 얼굴 연기만 하고 그 영화에 나오는 실제 이제 우리가 보는 얼굴은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얼굴 혹은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얼굴로 각자 다른 얼굴로 재비시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똑같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데 거기 보이는 얼굴이 다른 거야. 서로가. 그래서 나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막 무섭고 막 이럴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스타들은 없어질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스타를 좋아하는 거는 네. 저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물론 내가 뭐 실제로 존재한다고 가서 만나서 결혼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우리는 사실은 그 사람의 외모도 좋아하지만 그 사람의 스토리를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네. 스타를 좋아하는 현상은 계속될 것이고, 그러니까 스타도 계속 존재할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스포츠 스타들 예를 들어서 뭐 체스는 AI가 더 잘하잖아요. 하지만 체스 챔피언은 여전히 인기가 있단 말이죠. AI가 더 잘생겼어도 조금 덜 생겼어도 스타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저만 해도 뭐 그렇게 조금 덜 생겼어도 네, 뭐 성격이 좋거나 뭐 이런 사람을 더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알파치노가 나오는 영화 중에 그런 설정이 좀 있었어요. 알파치노가 AI 배우를 만든 거예요. 배우의 스토리를 만들어주고 이 사람이 실제 인간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마지막엔 걔랑 결혼한 것처럼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막 보여지게 하는. 이게 AI가 만약 스타를 넘어서려면 걔가 진짜로 실제인 것처럼 걔 인생을 만들어줘야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럼 기존에 이미 스토리나 그런 게 있는 인간들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고 다만 스타가 되는 데 있어서 문은 좁아지겠다. 확실히 이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할수록 미래는 되게 모든 사람들의 평균으로 봤을 때는 되게 올라가고 되게 부족하고 못 사는 사람들은 적어지겠지만, 그러니까 못 산다는 게 뭐 경제적인 걸 떠나서 막 그 이런 문명의 길을 못 누리는 사람은 줄어드는 대신에 거기서 조금이라도 넘어서려면 문이 다 좁은, 어디 가나 다 좁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기에는 과거보다 훨씬 좋은데 무언가를 하기에는 어려워지는 좀 그런 미래가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이제 아까 나왔던 얘기지만 성형외과에서도 이제 나중에는 100점짜리 얼굴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러면 예전에는 네 얼굴에서 얼마면 이 정도, 얼마면 이 정도 이랬지만 그 미래에는 이 얼굴이 있어. 네 얼굴과의 갭은 5억. 자, 얼마 있니? 몇 %까지 맞춰줄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협상이죠, 이제. 같이 친구 왔어. 이 친구는 50억. 이렇게 되는 거죠. 갭이 50억. 너는 5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여기에 한 80%까지 맞춰주면 한 4억으로 돼. 이렇게. 아, 나 말만 들어도 모욕감이 난 안 가. 지금도 안 가. 대면으로 하면 모욕감을 느끼는데 네. 컴퓨터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지. 자기 얼굴을 넣고 그 최적화된 거에서 퍼센트로 해서 금액을 이제 자기가 조정하고 입금하면 가서 수술하면 가면 누우면 마취 들어가고 이제 근데 지금 웃고 얘기하자면 진짜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이제 매력이잖아요. 매력적인. 근데 이 매력의 큰 포인트는 어쨌건 성적 매력이란 말이에요. 이성을 봤을 때의 매력. 그런가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여기서 빠질 수 없는 얘기가 이제
야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선호하는 최적의 영상을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은 어떤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했다 혹은 뭐 이게 아이이다 이러면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네. 그 사람이 만들어낸다 혹은 뭐 그 사람의 취향으로 가짜 얼굴이 생성된다고 했을 때 이거는 법적인 제재가 불가능해요. 초상권이 일단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아이인지 성인인지 구분이 안 돼. 아이의 모습이라고 해서 아이라고 규정하기가 애매해지는 거죠. 그렇죠. 실존하지 않으니까 이 사진이 몇 살짜리의 사진인지를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이게 지금도 애니메이션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누가 봐도 얘는 소아야, 어린이야. 근데 거기 설정이 30살 엄마예요. 그래서 얘가 좀 덜 큰 엄마야. 그런데 걔가 예를 들어서 에로틱한 모습을 보인다? 이건 뭐 어떡할 거냐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중년이야. 누가 봐도 중년인데 교복을 입고 나와. 그럼 걔는 소아로 물 거냐는 거지. 약간 그런 일들이 애니메이션에서는 벌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얼굴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면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법적으로서 완전히 이게 다른 기준이 또 생겨날 거고 그러면 그걸 또 피해가는 또 새로운 영상이 만들어질 거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뭐 저는 뭐 판단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 이게 참 뭐랄까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싸의 문화가 인싸로 들어오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2D 캐릭터를 좋아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주류의 모습은 아니죠. 비주류의 일부의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2D 캐릭터를 사랑하고 2D 캐릭터와 인생을 함께하고 결혼하고 일본에서는 실제로 2D 캐릭터가 결혼해갖고 막 같이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미래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지. 물론 그게 3D 캐릭터지. 이게 2D는 아니고 3D가 되지만 어쨌건 가상의 캐릭터와 결혼하고 가상의 캐릭터를 내가 가상 공간 안에서 만지고 보고 그리고 내가 이제 같이 결혼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혹시 좀 생각해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은 이미 현실 세계보다 이렇게 가상 세계에서 머무르는 시간들이 이렇게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미 가상 세계에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가짜 얼굴들을 사용해서 뭔가 자기 아이덴티티를 거기에 부여하고 뭐 이런 일들이 보편화된다면 진짜 현실 세계, 물리적인 현실 세계와 가상의 세계의 경계선은 점점 더 흐릿해질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인터넷도 가상세계의 출발이거든요, 일종의. 우리가 이제 그걸 인터넷으로 서로를 연결했다고 하지만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가상세계의 일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현실하고 가까워지는 거겠네요. 네, 어쩌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얼굴, 자기가 선택한 뭐 성별, 뭐 아니면 자기를 뭐 무슨 로봇이나 아니면 뭐 희한한 생물체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게 정말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실제의 내 모습은 오히려 내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자기 이름을 스스로 개명하고 왜냐면 내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거고 이거는 내가 원하는 이름도 아니고 나의 정체성에 맞는 이름도 아니야 라고 해서 스스로 자기 이름을 개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 정체성에 맞게 페이스 모디피케이션 아트라는 장르가 있어요. 성형수술이나 문신 얼굴을 막 변형시켜가지고 자기 정체성에 맞게 자기 외모도 다 이렇게 물리적인 육체의 그런 실제를 다 변형시키는 거죠. 그 예전에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성형수술을 몇십 번을 해가지고 얼굴을 고양이랑 똑같이 만들었어. 되게 보면 기괴한데 그 사람이 뭐 평생 꿈이었다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나는 고양이야 라고 생각해서 정말로 그거를 고양이로 만들 수도 있고 되게 유명한 아티스트 중에 이 사람이 이제 성형수술을 9번 이상 하고 지금은 계속적으로 자기 얼굴을 사진으로 이제 계속 변형시켜서 예술활동을 계속 하는 사람이 있는데 생트 오를랑이라는 되게 유명한 그 아티스트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9번 정도 수술을 했잖아요. 내 원래 얼굴이라는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상세계에서 그때그때 변하는 내 심정에 따라서 선택하는 그 얼굴이 이게 진짜야. 진짜와 가짜의 기준이 역전이가 돼버리는? 이 가상세계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현실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보내고 그 안에서의 정체성이 나와 또 다를 테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아까 비주류의 삶이라고 했는데 집에서 되게 꾀죄죄하고 밖에도 안 나고 자기 옷은 하나도 안 사. 근데 내 캐릭터의 스킨은 엄청 돈을 투자하는 거. 몇백만 원씩. 자기 옷은 러닝 셔츠 하나 딱 입고 막 계속 게임하면서 남자 여자를 떠나서 그렇게 생각하면 미래에는 그런 것도 가능해지겠다. 그게 되게
주류까지는 아니어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자기에겐 투자하지 않으면서 가상현실의 자기에겐 투자하는. 어쩌면은 가상현실에 투자하는 게 현실의 투자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상세계에서 머무를 때 그 현실이라는 기준은 실제하지 않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내 머릿속에서 내가 원하는 세상이냐 아니냐 그거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내가 원하는 세상에서 내 모습을 만들었다면 이것을 물리적인 체계 안에서도 똑같이 재현하려고 하는 욕구는 생길 것 같아요. 성형수술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지원님의 자아가 굉장히 건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다. 네.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어때요? 가상세계에서 내가 마음대로 나의 가짜 얼굴을 만들어내고 내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얼굴을 만들어낼 수 있다 가정했을 때 어떤 모습이고 싶으세요? 저는 이대로의 얼굴을 가겠습니다. 왜 그런 네. 불리한 조건을 선택하시는지. 저는 예전에 가지고 놀던 그 디아블로의 캐릭터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크로맨서 같은 캐릭터를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이렇게 막 해골 바가지를 뒤집어 쓴 백발의 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해보기 되게 힘든 얼굴이잖아요. 아니면 뭐 초록색의 남해크 성인이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여자가 돼보고 싶기도 해요. 되게 그 매력적인 여성이 돼서 저는 절대로 그런 성향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그냥 궁금한 거죠. 그런 사회적으로 여자들은 어떤 경험을 하는지 좀 궁금하긴 해.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만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내가 동물이 돼서 살아볼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제 가상현실 속에서 내가 가짜 얼굴로 가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서 가족이 형성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메타버스 안에서 뭐 가족을 이루고 살아갈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거기 가상현실 속에서 결혼을 하면 가상의 아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두 사람의 부모의 말투나 생각을 학습한 네, 학습해서 아이의 모습을 가진 AI가 나오고 그럼 그 아내랑 나는 가상현실에 존재하는 거죠. 근데 내가 예를 딴 데 바빠. 그럼 나를 대체할 AI가 오토가 돌아가는 거죠. 게임도 오토 돌리잖아요, 여러분. 자동실행 시스템. 자동실행 시스템. 한 몇 년 후에 돌아와도 가족은 행복해. 근데 아내도 오토 돌려놨어. 얘네끼리 다 오토가 돌아가. 몇 년 후에 와봐. 서로 몇 년 후에 와봤는데 아이가 더 늘어나 있는 거지. 누가 낳았어? 약간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무시무시한 출산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지금 이런 방금 말씀드린 것과도 연관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메모가 다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 오프닝에서 이 외모가 역사적인 일이라고 했는데 오프닝을 쓰면서 생각했던 게 실은 그 삼국지예요. 중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가장 재미있게 삼국지를 풀어가는 학자가 있는데 그게 이중텐이라는 학자거든요. 네. 어쨌든 그분의 말씀으로는 그 당시에도 외모 지상주의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비와 조조의 가장 큰 차이는 조조는 못생겼다는 거지. 유비는 잘생겼다는 거지. 그런 외모 지상주의가 버려지기는 힘든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나오면 극복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다양성이 어떻게 보면 더 다양해지니까. 드래곤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안에 막 개의 얼굴을 한 사람도 살고 막 그러거든요. 네. 동물의 얼굴을 한 사람도 살고 외계인도 살고 그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처럼 느끼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진화론적으로 인간이 좋아하는 얼굴이 있다고 해요. 실험을 통해서 굉장히 사나운 은여우라는 그 생물종이 있대요. 은여우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이제 그래도 좀 친화성이 있는 인간에게 좀 살살거리고 달라붙는 네. 이런 애들만 선택해서 걔네들을 교배를 시킨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도 또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중에서 가장 착한 애들만 이렇게 교배를 시켰더니 굉장히 짧은 세대 안에 네. 그 은여우가 성격도 굉장히 온순해지고 강아지처럼 변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피부가 연약해지고 그 다음에 약간 동글동글한 어린 얼굴이 된다는 거예요. 사회성이나 이렇게 친화력 같은 것들도 그 진화적인 조건으로 발달을 하잖아요. 네. 그것을 우리가 인간의 생존 능력이었다, 호모사피엔스의 생존 능력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진화하면서 인간은 더 연약한 피부를 갖게 되고 신체적으로 더 나약해지고 그리고 좀 뭔가 좀 더 동글동글하고 좀 뭔가 더 어려 보이는 얼굴 네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해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은 그런 얼굴들을 생물학적으로 진화론적으로 더 선호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여우가 가축화를 시도한 사례인데 네. 그게 이제 늑대가 가축 개로 변화하는 과정을 이제 여우한테 또 써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외모가 이제 개나
가축화가 된 여우나 비슷해져 간다. 그게 이제 인간하고 좀 인간이 선호하는 그런 것처럼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네. 반대로 생각하면 선호하지 않는 존재는 자연계에서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존재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한 외모인 거네요. 네네, 그렇죠. 네. 재밌는 또 시각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굉장히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